충분히 10,000포인트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네. 지금 이런 흔들림이 있긴 하지만 이거에 이제 다시 이제 뭐라 해야 될까, 급하게만 안 하면은 수익은 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00포인트. 뉴스는 돈이다.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뉴스 류돈 류순열입니다. 본격 반등이 아니었던 걸까요? 주식시장이 5일 오르다가 이틀 만에 상승분을 거의 반납했습니다. 주식시장 어디로 가는 걸까요? 자, 시장 빠르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양혜정 코 16 부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도 함께 진행해 주실 K증시혁명의 저자 강관우 더 프리미어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못한 것 같아요. 네. 장이 빠지면 이렇게 막 쭉쭉 빠지니까. 투자자들이 한 일주일 정도 기분 좋았다가 네. 어제보다 또 오늘이 좀 더 빠졌습니다. 특히 네. 반도체도 그렇고. 자, 이게 본격 반등이 아니었던 겁니까? 일단 뭐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벤트가 저희도 이제 소위 말하는 그 W자 아니면 뭐 기술적 분석에서 많이 쓰는 3천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3천이라고 해가지고 3번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그런 기법, 그런 지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뭔가 이벤트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꽤 있어요. 일단 잭슨홀 미팅도 있고, 그 다음에 다 9월 실적도 있고. 실적도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이 또 남아 있죠. 엔비디아 실적이 남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이제 9월 들어가면은 뭐 CPI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FOMC가 또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BOJ가 또 있거든요. 지금 약간 좀 BOJ를 더 또 눈여겨 보기 시작한 게 장기 금리가 좀 움직인 부분. 그게 이제 미국하고 좀 많이 붙었죠. 주요 변수들을 좀 확인하고 가야겠다. 네, 그런 근데 부분들. 그 중간에 또 저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미국 쪽에서 트럼프가 네. 한미 주한 미군 훈련 그거 좀 줄여. 축소해. 난 절반으로. 니네 나라 너무 천천히 우리하고 협상하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네. 느린 거야? 예. 그런 걸로 지금 관세 이거 가지고 되겠어? 또 뭐 관세로 또 한번 때리려고 하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게 지금 그게 8월 말 9월 또 이벤트 네, 맞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네. 야 반도체 공장 우리나라에 지르니까 왜 안 줘? 예.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있는 것 같은데 매크로도 그렇고 기업단에서 그렇고 좋은 뉴스는 하나도 없고 뭐 다 이상한 것들만 지금 몰려 있어가지고. 반도체 산업 자체는 지금 좋잖아요. 호재들도 좋습니다. 있고. 네네. 그런데 그 호재가 그런 변수들에 의해서 좀 눌렸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런 변수도 있긴 한데, 근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서서히 이제 뭔가 수면에 더 이제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보는 게 이제 금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에 여러 이제 뭐 하락 요인이나 이런 걸 뭐 분석하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이유를 찾고 했지만, 기저에 결국 끌고 들어온 거는, 시장을 끌어내린 거는 금리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금리가 왜 그러면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시면은, 일단 미국 장기 금리 30년물짜리는 원래 잘 안 봐요. 네. 잘 안 보고 보통 10년물 금리를 보고, 그것도 이제 보통 실질 금리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실질 금리는 사실 지금 보면은 그렇게 위로 튀지는 않고 약간 횡보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기준으로 보면은 횡보하고 있는 상태라 시장을 완전히 무너뜨릴 정도의 어떤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30년물짜리가 움직인 거는 저희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30년물은 보통 미국 정부 부채와 좀 연동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너무 부채가 많지 않느냐나 이런 부분을 쌓고 있는데, 미국이 정부에서 부채를 계속 뭔가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그 빅테크들이 자본 조달하기 시작했거든요. 회사채를 계속 회사채 발행하니까. 발행. 그동안 없었던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채권을 투자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 정부 채권보다 어떻게 보면 빅테크들이 발행하는 채권이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거든요. 거기 현금을 벌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두 개가 이제 같이 경쟁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빅테크 쪽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단기물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좀 약간 거의 뭐 영구채에 가까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도 수요가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국채 부분이 인기가 떨어지는 거군요. 예, 인기가 맞습니다. 떨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일본 쪽 보니까 지금 엔캐리 자금 환수 뭐 이런 얘기 환류 뭐 맞습니다. 이런 거 걱정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제 미국 국채를 갖다가 최고로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만기가 된 걸 재투자를 안 해주고 그냥 그렇죠. 가져가는 거야. 맞습니다. 네. 새로운 걸 파는 건 아니지만 네. 가져가 버리니까 수요가 줄고 그쵸. 있고 중국도 팔고 있는데 네. 빅텍들이 또 갑자기 회사채 발행을 많이 해버리니까 이게 뭐 이쪽 또 눌려버리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튀는. 네. 그래서 이제 만기가 좀 긴 것들 위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게 좀 지금 두드러져가지고 텀 프리미엄의 기간 요구 수익률이 맞습니다. 좀 네. 커지는 거 아니냐. 네. 자, 이렇게 엔저 그렇죠. 엔저 얘기도 있죠. 엔저가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데 일본이 네. 엔저가 되니까 국채를 팔아치울 미국 국채를 팔 위험이 있으니 미국과 일본이 엔저에 이번에 공동 대응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미국 국채 30년물이 이제 뭐 5.3%? 네, 그 정도. 그게 뭐 2007년 이후 최고 수준. 19년에 네. 최고치라고 하는데 네, 네. 이게 결국은 저 주식 시장 주가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금리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가 여기서 더 오르지 않겠냐 이런 시각들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다 보니까 약간 그 반도체도 사실은 보면은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시클컬이긴 한데 반도체를 갖다가 수요하는 그 빅테크나 데이터 센터는 그런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은 어차피 이제 할인율이 높아지면은 밸류에이션이 내려가니까 네. 그 영향을 이제 같이 받으면서 끌어내리지 않았나. 네, 그러면 그리고- 이게 국채금리 미국 국채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태로 계속 간다면 네. 이 자본 지출 캐펙스가 좀 약해질 거고 떨어질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주가를 계속 발목을 잡을 그렇죠. 이제 위험이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캐펙스도 혹시 이제 금리가 더 오르면 줄이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가장 민감한 업종들이 결국 이제 산업재 쪽에서 이제 AI 인프라 관련된 투자와 관련된 게 이제 거의 산업재 주식으로 있거든요. 그런 그 업종하고 IT가 가장 먼저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쪽이 조정이 컸고. 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사실은 좀 오른 게 있잖아요. 아, 예. S&P 500이 또 신고치 치면서 맞습니다. 올라갔으니까 또 금리 핑계 대면서 뭐 예. 조금 차익 실현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좀 있어요. 맞습니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예, 그 속스라고 하죠. 보통 저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ETF 요것도 보면은 SOX. 예, SOX도 보면은 지금 61선 딱 금방까지 왔어요. 그다음에 마이크론도 그렇고 샌디스크는 약간 뚫었었어요. 규주환원을 대규모로 한다고 하면서 뚫었다가 했지만 거기서 약간 좀 거기서 올라가다가 다시 좀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기술적인 어떤 바운드는 나왔는데 여기서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외적인 변수들이 더 들어와야 되죠. 사실 호재들이. 좀 미국이란 전쟁이 딱 끝나면 딱 좋겠구만. 예. 그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게 하면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우려나 뭐 이런 것들이 일거에 좀 줄어들면서 지금 우리가 경계로 하고 있던 뭐 10년물 4.7 네네. 밑으로 딱 하회하면 또 갑자기 또 위험 네네네. 리스크 온 모드로 싹 바뀔 수도 있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전에 보면은 약간 리스크 온 모드도 사실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면은 일단 비트코인도 약간 올랐었고요. 가장 위험에 민감한. 그다음에 금 가격이 올랐었고요. 그다음에 구리 가격이 최근에 사상 최고. 뭐 공급적인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사상 최고치를 뚫었었어요. 네. 그리고 S&P도 신고가를 계속 냈었고, 약간 거기에 이제 달러와 약세까지 진행되는 전체적으로 보면 요 변수들의 움직임은 리스크 온이거든요, 완전한. 근데 거기에 가장 이제 이 전체 변수를 눌렀던 게 이제 금리였지 않나 이 정도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완전히 해소되려면은 FOMC까지는 아마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구간까지는 계속 저희도 이제 완전한 V자 반등보다는 W자 정도를 생각했었거든요. 예, 그 정도가 거기에다 또 이제 11월 되면 또 중간 선거가 있어요. 사실 보면은 중간 선거라는 좀 변수가 이제 계속 깔려 있는데 과거 패턴으로 보면은 중간 선거 전에 항상 이런 여러 변수에 의해서 조정이 나왔었는데 중간 선거 때 조정에서 1년 매수했을 때 1년 후에 주가는 사실 나쁘진 않았습니다. 거의 100% 승률로 미국 시장 S&P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미리 발을 담그고서 뭔가 대규모 배팅을 하지 않으신 분이라면은 사실 보면은 지금쯤에서 서서히 보셔도 충분히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러면 장기 금리와 반도체의 경우는 그 실적 전망 예, 뭐 약간 엎치락뒤치락 힘겨루기 하듯이 네네, 좀 밀당하듯이 가겠군요. 네네, 금리가 조금 더 인식이 되면 또 그게 주가에 부정적이고 네네, 실적 쪽을 또 좀 낙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금리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주가가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럴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그 AI 반도체 산업 이게 현재 보면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는데 네. 이 산업 전망을 좀 해보죠. 제가 이제 뭐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AI 산업 자체가 뭔가 이렇게 꺾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어제 이제 엔트로픽 매출이 나왔는데, 야 끝내주던데. 네네네. 이제 거의 뭐 7배 성장을 했죠. 작년에 비해서 7배 성장을 했고, 근데 거기서 좀 투자자들은 좀 실망한 게 그게 좀 기대가 좀 과한 것 같아요. 그거보다 약간 낮았다고 해서 이제 좀 성장이 안 나온다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그 코덱스든 오픈 AI 코덱스든 그다음에 클로드든 엔트로픽 클로드든 그 코드 사용해서 쓰는 그 사용량 있지 않습니까? 그 성장 폭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요즘 보면. 그래서 나도 무료해서 유료를 올렸어요. 자 그럼 이게 엔트로픽 매출 폭증의 의미가 네. 한국 반도체 산업엔 어떤 겁니까? 어떤 의미가? 일단 뭐 투자자들은 컨센보다 자기가 예상치보다 낮았다고 해서 약간 실망을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AI와 관련된 투자나 이런 부분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부분을 과거 이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잠깐 보면은 그 중국 쪽에 이제 가성비 높은 변수들이 나오면서 AI 반도체 투자나 이런 데이터 센터 투자를 많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중국도 지금 보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일정 부분 이상의 어떤 그 성능을 더 내려면은 결국 이 규모의 경제를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일단 성장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성장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 일단 주가라는 부분은 이 성장을 어느 정도 반영한 상태다 보니까 거기에 여기서 이제 더 성장을 확실하게 주는 어떤 요인이 하나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성장을 더 우호적으로 만드는 어떤 그 주변 변수들, 뭐 비용을 낮추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뭔가 더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아까처럼 뭐 금리가 더 내려가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변수가 들어오면은 그걸 누르고서 아마 가지 않을까 정도. 성장 자체에 대한 어떤 회수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 엔트로픽 매출 폭증은 결국은 AI용 반도체 수요는 계속 간다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미국 정부가 또 애플의 중국산 메모리 차단하고 있죠. 그 차단하는 것도 굉장히 우호적인 거잖아요. 한국 반도체.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면 한국 반도체가 또 이렇게 곽광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에 대해 규제를 한 영향도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시장이 우려했던 것이 애플이 갑자기 이제 CXMT를 것을 쓴다고 하니까. 그런데 애플의 아마 속내는 그거를 쓰는 이유가 결국 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서 디램을 받을 때 가격 협상력을 좀 더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전략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반도체가 결국 크긴 클 겁니다. 그게 이제 언젠가는 클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공급망에 대한 어떤 분리 이 부분은 쉽게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이 중국 쪽 그 메모리가 큰다고 하더라도 이쪽 그 미국 시장이나 이런 쪽 저희가 이제 그 한국 그 반도체 기업이 주력으로 삼는 그 부분에 진출하기는 아직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 쪽 관련된 경쟁이라는 게 최근에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얘기 나온 게 뭐냐면은 AI를 어느 나라 거를 쓸 거냐, 너네 이것도 선택을 해라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완전히 과거 이제 냉전 시대 때처럼 완전 히 분리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측면에서 보면은 뭐 중국 그 메모리 기업이 커온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뭔가 이쪽 시장을 완전히 잠식하고 뭐 이런지는 않을 것 같다 정도. 미중 대결이라는 그 지정학의 수혜는 계속 이어질 거다.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SK 하이닉스가 보면 한 140 그죠? 하단 거기서 꽤 한 170 이 정도까지 반등했다가 다시 지금 보니까 한 140
원대로 밀려 있고 150, 140, 뭐 150구 네. 안팎 밀려 있고 삼성전자도 뭐 20만 원 초반대 갔다가 거의 28만 원까지 쭉 올랐다가 지금 또 네, 꽤 또 많이 밀렸죠. 빠졌습니다. 네. 한 네, 25만 원 사이에. 아래로 좀 아까 내려가 있던데 지금 보면은 그 우리가 이제 상반기 아주 고점에서 내려온 게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그렇죠. 예. SK 하이닉스가 내려오고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이 정도가 바닥인가 이 정도 컨센서스는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최근에 올랐다가 다시 이제 그 위치로 와 있으니까 네네. 여전히 지금 매수 기회라고 보세요? 예, 매수 기회, 예. 삼성전자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PER 한 5배 수준 정도면은 거의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 바닥권이었거든요. 예. 그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지금 투자자들이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주주 환원을 좀 기다리고 있죠. 사실 주주 환원을 아직 명시적으로 뭔가 말을 안 해주고 있죠. 이 부분이 뭔가 해줬을 때는 그 저희가 이제 보면은 코스피가 이제 상승하면서 어떤 상승 동력을 얻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작년에 보시면은 그 상법 개정 통해 가지고 주주환원 관련된 부분도 사실 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은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약간 잊은 것 같아요. 아유 주저하는 말도 많아. 지금 삼성은 그렇지만은 SK 하이닉스 그 저기 뭐야 예. 자회사 자회사 상장하는 5층 네, 5단 저 밑에 있는 중복 상장. 예, 예.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결국 이제 상법 개정하고 뭔가 하면서 주주들한테 유리한 게 뭔가 개선을 해서 코스피의 어떤 그 한국 시장의 그 주식시장의 어떤 가치를 올리려고 하는 상황이 반도체라는 어떤 그 산업에 휘둘리면서 뭔가 이게 좀 정부도 그렇고 투자자도 그렇고 다 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방 잘 잊어요. 네네. 네, 금방 잊어요. 다시 요게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서 요게 기본으로 이제 다시 정착을 하기 시작하면은 시장은 뭐 충분히 10,000포인트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이런 흔들림이 있긴 하지만 이거에 이제 다시 이제 뭐라 해야 될까 급하게만 안 하면은 수익은 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10,000포인트 있습니다. 네네. 언제 연내 갑니까?